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성호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사기 2년 차인 지난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후석을 다지고 시민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시기였습니다.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세계 잼버리 사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의 대화와 1박 2일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을 통한 국제의상 제고, 신설동 대청,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등 뜻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시민과의 소통, 공감 행정 및 자주재원 확충에 들어가는 동시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공명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을 5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 넘치는 세종형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인구 40만 달성 및 제2의 수도로의 도시 확장성 등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6-3 생활권 등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하여 항반 신설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입풍장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직능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주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특별에게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주민 누구나 마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표준 설문안을 마련하여 지역별 사업이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시 역사기록물 연구 보존 관리를 위한 가칭 세종기록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설립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공명선거 지원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모의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참여 홍보 등 선관위, 행안부, 읍면동 간 긴밀한 협업으로 차질 없는 선거 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과 시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형 소통, 공감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시정 방향 및 업무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1월 23일과 2월 6일 양 이틀간에 거쳐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4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을 민생 현장 방문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시각으로 시정을 살피는 한편 모바일 기반의 대화형 소통방 운영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와 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시행으로 기부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지역발전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과 시기별 중점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잠재적인 기부자를 발굴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및
세종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의 취약계층 대상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복권 건립 및 주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부강면 복권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6년 내에 금남면 복권을 준공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마을회관 3개소 재건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호흡기의 시설 등 8개소에 대해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기능을 확보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인권 보호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인권 구제 업무를 개시하여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접수, 조사 및 권고를 통해 시민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시민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고충 민원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 권익 구제 및 대외적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 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와 교육청 간 내실 있는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법정, 비법정 전출금 등 재정사업을 적게 지원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학생, 편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당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적이고 전문화된 평생교육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세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번역별 학당과 대학, 기관, 연계학당을 통해 시대 변화 및 시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를 글로벌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해외 유학 제도를 신설하여 올해 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장학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의 중심 공간인 복검을 활용한 마을 방과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교육자원 발굴 연계를 통한 세종형 마을 교육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을 위한 행복교육 체험터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종형 미래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회계 정보를 공개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으로 지역업체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회계 처리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 365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 지역의무 공동두고, 일반 용역 지역 가점제 등을 운영하여 지역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62%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품 계약의 경우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미활용 재산과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내부 또는 매각하여 시 재정 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 환경 제공을 위해 방역 및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와 소비 둔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 전망, 세제 개편, 동향 분석을 통한 세수요금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촘촘하게 지방세를 징수하여 올해 목표액 8,518억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관리와 특별 세무조사,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조기 납세자와 전자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다양한 납세 편의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평일 근무 시간 내에 세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 세무 민원 상담실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지방세, 전자고지, 스마트 서비스를 확대하여 납세 편의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필요성 있는 지방세 징수 방안을 추진하고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 병행을 통해 세권 확보 및 자진 납부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 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제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시민 중심의 현장 소통과 공감 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과 시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4기 세종시정과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에 대해 언론인과 세종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환경복지국 브리핑 질의답변 시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 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파라니 예, 세종파라니 박은주입니다. 며칠 전에요 70대 어르신이 주차 불법 주차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 연락이 왔는데 문자로 카카오페이로 내라고 연락이 왔다면서 굉장히 당황해하시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내면 되냐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시청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처음이라 이게 맞는 건가요? 이분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할아버지가 얼굴이 하얘져서 달라 웃었어요. 왜 벌금을 카카오페이로 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진행이 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통장 주민자치 새마을회 등 직능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노라 10페이지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왜 이 직능단체를만 하다 보니까 새로 이사 들어온 젊은 주민들은요 여기 못 가요. 시간대도 그렇고요. 직장인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책이 영 안 세워지네요. 3년 내내. 시민과의 그 대화, 이제 직능단체별로 대화를 갖다 별도로 실시를 하고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젊은 주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라 담당 과장님께 그 소관 사항을 보니까 교통과의 그 과태료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OTN 이만정 기자님.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 회장님의 임기가 지정됐습니까? 뭐 몇 해, 무한정 됐습니까? 회장님이 연임이 할 수 있느냐, 연임이 몇 해냐, 그러자면 무한정이 가능하냐? 2년을 일단 실시하고 1년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이 주민자치 회장님을 10년을 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그 자치위원들이 좀 변환이 있어야 되는데 변환이 없어갖고 이제 자포자기 된 상태에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를 사항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고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재작년이죠. 작년에 이게 또 그냥 또 넘어갔더라고요. 잘 과연 이 주민자치의 해가 좋은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 집권을 하다 보니까 또 집권이라기보다 추진을 그렇게 해드리니까 회장님께서 계속적인 것이 위원들 활성화를 안 시키고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그냥 주민자치에 니네들 놀아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국에서는 주민자치 운영의 묘를 잘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견해가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세종형 모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활동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는 이제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은 뭐 이장님부터 주민자치회원 자체를 대부분 고령화되셔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젊은 인구들이 이제 유입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맞서서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뭐 시에서는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동에서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원화 돼서 운영을 갖다 좀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뭐 이렇게 연임 제한을 갖다가 두고 있고요. 읍면에서는 연임 제한을 지금 두고 있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상황 변화에 맞춰서 개선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NS 타임즈 송경화 대표님. 굿뉴스 365 송경화입니다. 굿뉴스 전합니다. 세종시 인구가 지금 오면서 보니까 39만 2,400여 명이 돼요. 근데 이제 39만 인구에서 거의 정체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40만 인구가 도달할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걸로 보는지 그걸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세종시가 세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수 줄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연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게 축소된다든지 이런 일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세수 확충 방안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려요. 세종시 인구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9만 2,311명이었습니다. 24년도에는 이제 공동주택, 입주 등을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할 때 약 한 7천여 명이 이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고려하면은 40만 달성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확충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세종시가 이제 저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의 공동 현상일 겁니다. 재정 상황에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이제 금리와 이제 연결된 부동산 거래가 이제 얼마나 활발한지, 그리고 물가와 연동된 소비 심리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그리고 이제 세계 이제 외부 경제와 연결된 어떤 그런 기업 실적 등과 깊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고 이게 활발하지 않으면 감소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외적 여건이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적 여건이 되게 상당히 많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데요. 대외적 여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런 패권 경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낮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좀 평가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입 현황도 살펴보면은 추이도 살펴보면은 작년과 크게 크게 나아지는 상황은 없고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목표액을 8,518억 원을 이제 잡았고요.
작년 그 최종 23년도 말 예산액 기준 대비 966억 원이 이제 증가된 수치인데요. 이 부분은 뭐 공동주택 입주라든지 열병합 발전소 뭐 이런 시급세 증가분과 이제 부가세 이제 증가가 이제 전망이 되는 지방소비세 그리고 뭐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내년도에 개시되고 전체적으로 임금이 이제 상승이 되는 그런 지방소득세 이제 증가분을 반영을 해서 966억 원의 수치를 증가시켜서 저희는 올해는 그 목표를 달성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갖다 하겠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희 세종시에 이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세수를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저희가 이제 세금 안내를 갖다 좀 철저히 하고 안내문 발송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압류 조치를 갖다 취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뭐 이런 노력들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딱 2개만 남겠습니다. 이세종 경제 권호주 기자님. 이세종 경제 권호주입니다. 앞에 그 기자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민자치 예산을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자치회의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로 변경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행안부에서 처음에 우리 세종시를 임시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때 지금도 임시죠 아직도. 법령으로 뭐 주민자치회의가 정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2017년도에 시작할 때 임시로 시작해갖고 지금도 아직 임시로 돼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종시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근데 지금 주민자치회의가 옥상옥이라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동장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위에 서서 예산을 같이 편성하고 나누다 보니까 또 다른 기구가 하나 생겨서 옥상옥이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종시가 맨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 주민자치회가 수수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 기반의 발판이 돼서 우후죽순으로 주민자치회원이 되던가 위원장이 돼야지만이 뭐 시의원이나 어떤 정치 기반을 삼는 게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런 거를 검토를 해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활동이 이제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일부 초창기에 지금 저희가 이제 19년도부터 이제 운영을 갖다 좀 하고 있는데 초창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갖다가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시면 뭐 마을을 위한 어떤 그런 사항들이 이제 입안이 되고 안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토론되어지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이런 그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운영도 해나가겠습니다. 네, 포커스 뉴스의 최종현 기자님. 예, 포커스 뉴스라는 최종현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게 지금 그 작년에 그 주의석과 시민과에다가 1박 2일을 이렇게 꼽으셨고 이렇게 29회 또 8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동쪽에서 나오는 그 주민들이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 그 시정에 반영이 된 게 지금 사실 100%나 되는지 반영된 게 뭐 있긴 있는지 요거를 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좋은 제도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활성화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선거 전까지는 하기 힘들 것 같고 선거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것도 좀 아울러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크고 작은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시민과에 따라서 현장에 이제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즉석으로 국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갖다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통계로 해서 지금 관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건이 몇 건이고 이 안에서 조치가 된 건이 완료가 된 건이 몇 건이고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그 수치는 해당 파일에서 자료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딱 두 분만 받겠습니다. 세종방송 이병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민생 현장 방문과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시장님도 언급을 하신 적이 있긴 했거든요. 민생 현장 방문과 연계해서 시장 1박 2일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이제 합동으로 이제 연계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대전세종연구원이나 그다음에 충청권 최고항역 자치단체 이제 추진단 같은 경우에 분담금을 내고 있죠. 분담금 시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최근에 특별자치도 협의회라는 부분이 예산이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이 부분을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하지 말라는 의도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1박 2일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마을을 가셔서 마을을 해관해서 바로 이제 의견을 이제 청취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갖다 좀 하셨는데요. 올해는 마을 현안이 있는 그 현장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미담 사례가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현장을 갖다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회관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제 대화를 갖다가 나누시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운영을 갖다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도회 관련해서 이제 특별자치의 시도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는 사실상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다만 특별자치시도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그다음에 이번에 생기는 전북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4개 광역시도인데요. 이런 위상제구라든지 세제 자율성 확대 예를 들면은 행정수도 제1수도 이 부분의 지위를 헌법에 이제 명시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헌법에 이제 명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공동 대응 기구의 성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개 이제 시도가 국제 포럼 행사를 이제 개최를 하기로 이제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의 예산이 이제 제주도는 5천만 원, 이제 강원 3천만 원, 전북 저희 시 3천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이제 편성하기로 이제 했었는데 저희 시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어떤 그런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정 상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이제 삭감이 이제 된 걸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꼭 다른 시도가 이제 예산이 이제 확보되어 있는 만큼 저희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확보하는 노력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뉴스빔 홍근진 기자님. 네, 뉴스빔의 홍근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우리시 역사 기록물 연구 보존을 위해서 세종기록원 가칭을 설립하는 용역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2012년 세종시에 출범했지만 그 이전의 연기군 역사라든지 또 출범한 이후에 그 기록물에 관한 보존 관리에 대한 게 물론 다른 기능으로 커버가 됐었지만 이 기록원으로 설립하시겠다는 건 최초인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지금 사실은 시립박물관에도 일부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조정을 하실 건지 궁금하고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계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우리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교육 지원 업무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그 세종학 기능에 관한 거 오늘 설명은 없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종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년도에 세종시라는 이름을 갖고서부터
우리 시는 거의 정체성이 세종대왕 내지는 세종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올해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교육 기능을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시 공무원들 교육하는 기능하고 또 전국의 공무원들을 세종시로 초청해서 세종학에 대한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공약사항에도 있었고 그렇게 볼 때 이 세종학 진흥에 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마침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작년 연말에 별도로 대전세종학 별도로 세종학센터를 만들겠다 올해 연초에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혹시 방침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그 세종기록원 설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은 이제 보존기간에 따라 10년 이하하고 30년 이상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30년 이상에 대한 그 기록물을 갖다가 좀 현재는 그 부서의 그 기록관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 기록관에서 이제 기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문서부에서 이제 보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런 건물과 보관하는 장소와 조직과 인력이 이제 구성이 되면 이쪽으로 이관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지금 해오고 있고요. 용역 조사를 갖다 좀 실시를 좀 했고 올해는 이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갖다 실시를 갖다 좀 해볼까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뭐 환경 입지라든지 환경 이제 어느 장소에다가 뭐 건물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이제 운영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담는 용역이 되겠고요. 참고로 지금 기록원이 설치되어 있는 그 지방자치도는 서울시하고 경상남도 지금 현재는 이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제 필요성은 인정이 되다 보니까 차근히 준비를 갖다 해서 기록원을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 기록원을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종학 관련해서는 제가 저도 이제 1월 1일 날 좀 발령을 받고 담당 과장님도 1월 1일 날 보셨지만은 오늘 죄송한데 별도로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맞춰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은 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민안전실과 보건복지부서원 2014년 주요 무게에 대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장소는 이곳 세종시청 2층 브리핑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